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둘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국내 소외계층을 위한 공동모금운동 사랑의 열매의 온도탑이 전남도청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나눔 목표액 1%가 사랑의 온도 1도로 표시돼 100도를 향해 나아가는 나눔 대장정의 시작을 김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와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도청 광장에서 이웃돕기 성금 모금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시작으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 있게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 목표액 105억 원보다 8% 늘어난 114억 원입니다. 제막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희망 메시지 전달,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첫 기부금 전달식, 나눔 명문 기업 가입식, 차량 제공, 복권 기금 사업, 월동 난방비 지원 등 배분금 전달식에 이어 사랑의 온도탑 올리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첫날 전남도 의회,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전남개발공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나눔 열기를 달구며 기부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고물가 고금리의 경기 침체와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취약계층에게는 더더욱 지역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며 올해도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하고 소중한 마음이 모여 온도탑이 더욱 뜨겁게 끓어오르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도청 광장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 목표액인 114억 원에 도달하면 100도씨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단어가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 함께하는 가치로 올겨울이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2월은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겨울을 나기 위해 마음이 따뜻해지는 다양한 행사와 기념일이 있는데요. 자원봉사자의 날 역시 12월에 지정돼 있습니다. 여수시는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맞아 집중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임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수시가 자원봉사자의 날을 앞두고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2026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 첫날에는 여수문화홀에서 자원봉사자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주간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한 해 동안 자원봉사 활성화에 공헌한 33명과 7개 단체에 우수자원봉사자상을 수여하며 감사를 전했고 자원봉사활동 영상 공모전 입상자에게는 시상금을 수여했습니다. 남은 행사 기간 동안은 재능나눔 힐링캠프,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자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또 문화홀 앞 주차장에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마스코트 다섬이 포토전을 운영하며 1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지급되는 쿠폰 사용처인 1365 선순환 장터를 열어 봉사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자원봉사자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크고 작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었다며 이번 세계 선박람회에서도 따뜻한 손길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고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1365는 1년 365일 자원봉사를 하자는 뜻으로 지어졌으며 자원봉사는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지속성의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타인과 사회를 위해 힘을 다하는 것이 봉사인 만큼 이타적인 마음으로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임도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사회에 더 쉽게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직업훈련은 물론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순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함께해온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개최한 송년의 밤 행사에
이영춘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순천시 서면에 위치한 순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최초 장애 자녀를 둔 부모 6명의 뜻을 모아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설치 신고를 했으며 초기엔 어려움도 많았지만 꾸준한 성장을 일궜습니다. 순천 장애인 보호작업장 2024 송년의 밤은 시설의 뜻에 동참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의 애정에 보답하며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발전과 직업재활시설 영역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온 직원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자리입니다. 일반인들과 별다름 없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즐거움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당시보다도 직업재활을 영위해 오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직업재활 하는 데 있어서 모범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호작업장 운영위원들께서는 이용자도 있고 이용자 부모님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 우리 교수님도 있고 저희 그 봉사자들도 있고 이래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후원에도 구성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후원도 받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발굴해서 정말로 장애인들이 질 좋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운영위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사는 지역사회 복지 관련 관계자와 후원자, 자원봉사자, 직원 및 근로자 가족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 유공자 표창, 권상진 시설장의 환영사, 김재빈 순천시 시민복지국장의 격려사, 유승현 순천시 의원과 세연아 전라남도 의원의 축사로 일부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봉사라는 게 원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서 그냥 조용히 했는데 조용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는 이제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신 상으로 믿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순천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다니는 최홍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일도 꾸준히 일을 하지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진행된 2부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준비한 장기자랑과 초청가수 공연으로 연말밤이 뜨겁게 달구어졌습니다. 순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시설의 기여와 인식 확대, 시설 이용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자존감 고취에 한 발 더 다가서며 더 나은 내년을 기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도가 여수를 산업위기 대응 선제 특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정부 건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여수 지역 주요 석유화합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 외에도 여수 석유화학 위기대응 전략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석유화학 산업은 현재 공장 가동률이 70%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는 곧 여수 지역 상권 침체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는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화학단지이며 전남 경제성장의 핵심이자 지역 경쟁의 큰 기둥이지만 최근 수출 부진과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다른 지역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어천 NCC 공장을 방문해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청취하고 친환경 고부가 산업 재편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사업 재편을 위해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연구 개발 및 인프라 지원 등 정부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지역 역량을 결집해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선 이외에도 산단 인프라 개선, 관세 면제,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남도는 지난달 여수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39개 사업과 5조 6,480억 원의 투입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건조한 겨울, 불씨만큼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몸의 빨간불, 바로 겨울의 바이러스 중 하나인 결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 12월 크리스마스 실 모금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촬영, 추가 전파 예방 등 항결핵 운동과 결핵 퇴치기금 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 실이 올해도 공개됐습니다. 김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대한결핵협회 광주 전남지부와 함께 2024년도 크리스마스 실 증정식과 결핵 퇴치를 위한 성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실은 대한결핵협회가 매년 연말에 진행하는 모금운동의 상징으로 결핵 예방기금 조성과 사회적 인식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기 애니메이션 브래드 이발소와 협업해 유쾌한 캐릭터들로 디자인됐고 가족애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더 많은 사람에게 결핵 퇴치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이번 모금운동은 결핵 퇴치 기금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결핵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성금 전달을 통해 학생, 교직원 등 교육 가족들이 크리스마스 실 모금 운동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결핵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더욱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특히나 중요합니다. 또한 집단생활 공간에서는 기침 예절과 환기 등 예방활동 실천과 함께 학생 및 교직원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번 모금 운동이 학교는 물론 사회 전반에 결핵을 비롯한 독감 등 감염병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결핵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 강진 군동면의 유경 오리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도는 신속한 초동 방역 조치를 취하는 등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경 오리 2만 2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해당 농장은 폐사 증가로 방역기관에 신고를 했고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인됐습니다.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검출 농장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고 이동 제한과 소독 및 예찰을 했습니다. 다음은 목포 해경 소식입니다. 목포 해경은 신항군 임자도 북방 약 4km 해상에서 투망 작업 중이던 어선 AO의 선원 3명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VHF 통신망을 이용해 접수했습니다. 해상 추락자 3명을 모두 구조했으나 선원 1명은 머리를 크게 다쳐 호흡 및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추락자들은 대기 중이던 소방에 의해 무안과 목포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순천경찰서 소식입니다. 순천경찰은 순천 A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치매 노인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관내 전 경찰 병력에 실종 수배를 하달했습니다. 동시에 실종자의 인상착의를 포함한 문자를
협력단체와 대중교통 운전원 등에게 전송했는데 반시간도 되지 않아서 통신교통 88번 버스 운전원이 실종자를 보송, 벌교에서 내려졌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춘천경찰은 보송경찰과 신속하게 공조해 야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국승인 춘천경찰서장은 드디어 참여 치안과 협력 치안이 완성된 것 같다며 버스 운전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전남 각 지역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겨울을 맞아 전남 지역 곳곳에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주민자치회 및 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기쁘게 참여해 마을 경로당과 사회 취약계층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코와 손이 빨개지는 추운 날씨에도 많은 참여자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살을 내는 겨울이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푸근하고 넉넉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시 가족센터가 일상 속 마음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콘서트 낮잠 프로젝트 떡실신을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수면의 중요성을 알리고 수면 습관 점검을 통해 건강한 수면을 돕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제목이 낮잠 프로젝트인 만큼 행사는 에어소파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즐기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시작됐습니다. 수면 중 심박수 변화를 측정해 변동폭이 가장 큰 참가자에게는 떡실신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월의 첫날 순천만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에서 멸종위기종 희귀철새 흰기러기가 관찰됐습니다. 순천만 워킹 탐조 7시 프로그램에 참가한 탐조객이 흑두루미와 큰 기러기 사이에서 벽실을 먹고 있는 흰 기러기를 처음 발견했고 순천만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발견이었기에 모두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순천만 탐조대에서 흑두루미를 비롯한 멸종위기종 겨울철새를 80m 거리에서 근접 탐조가 가능하다며 소리와 걷기를 결합한 순천만 탐조역에서 희귀철새를 만나는 행운을 얻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안군에서 애기 동백꽃 3천만 송이를 볼 수 있는 섬 겨울 꽃축제가 13일 아페도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축제에는 다양한 포토전과 나에게 쓰는 엽서, 신년 소원 적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휴원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매일 관람이 가능하니 소복하게 쌓인 눈 사이 선홍빛으로 물든 애기 동백을 보며 특별한 겨울을 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임도희입니다. 길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롤, 반짝반짝한 조명 장식을 보면 연말이 성큼 다가왔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파리올림픽부터 총선, 미국 대선 등 정말 다사다난한 2024년도 이제 인사를 나눌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갈수록 우리의 일상의 양식, 즉 라이프 스타일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곤 하죠.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내 삶을 돌아보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 설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트렌드 코리아 2025에 소개된 트렌드를 통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온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알아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바로 아보하입니다. 아보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줄인 말인데요. 이전에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는 트렌드에 집중해서 일상 속 작은 것들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확행 트렌드는 점점 본질을 잃어갔고 오마카세나 호캉스 등 점점 과시적인 소비로 변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등장한 아보하라는 트렌드는 행복을 추구하려 애쓰지 않아도 그저 오늘 하루를 무탈하게 살아내면 된다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작은 일상이 중요해지는 시대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나를 위해 준비한 한 끼, 좋아하는 음악을 듣다 잠드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소중한 하루를 이루는 핵심이 됩니다. 이런 흐름은 SNS에서도 드러나는데요. 기존의 일상을 과시하던 트렌드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내고 또 공유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SNS 플랫폼은 Z세대의 새로운 트렌드로 날것의 매력을 꼽기도 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매일 치열하게 살기보다는 오직 나만을 위한 하루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보통의 하루는 어떤 모습인가요? 두 번째 트렌드는 바로 원포인트업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라클 모닝 같은 자기개발 트렌드에 도전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모든 면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려는 추세는 자기개발 콘텐츠의 폭발적인 인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점점 부담감과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등장한 트렌드가 바로 원포인트업입니다. 이 트렌드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아주 작은 한 가지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운동의 경우 하루 10분이라도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보거나 독서를 할 때는 하루 한 페이지씩 읽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것도 포함되죠. 결국 중요한 건 나만의 속도로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며 조바심 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의 방식인 셈입니다. 이런 소소한 성장 방식은 버티는 삶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삶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곧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나만의 작은 목표를 하나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아보하와 원포인트업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조금 더 나답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변화시키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는데요. 2025년을 앞두고 일상 속 작은 순간에 의미를 두고 나만의 속도로 성장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임도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우주만큼이나 미지의 세계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인데요. 단순한 해양 스포츠를 넘어 더 깊은 마음으로 수중세계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는 국내는 물론 해외 여러 나라의 바다를 자유롭게 탐험하며 물속 세상을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그의 렌즈는 수중세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해양 환경 보호 또한 전달합니다. 유지수 수중사진 작가를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수중세계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카메라에 담아 예술로 승화시키는 유지수 작가는 물속 세계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작품으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쪽에 이렇게 달리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에 봤듯이 저런 형태로 해서 약간 바람이 우리한테 막 오면 걸리기 힘든 것처럼 무게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손으로 들고 이걸 한 손으로요? 이번 전시 물속 세상 이야기는 멕시코, 몰디브, 동남아 등 다양한 수중 환경에서 포착한 장면들을 선보이며 관객을 신비로운 물속 세계로 안내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줬던 작가는 바닷속 황홀경에 매료된 나머지 무아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 작품 찍을 때 47m를 들어갔어요. 이제 산호가 한 3m 정도 크기가 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공기가 고갈된지도 모르고 촬영에 몰두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바람이 많이 불고 그 파도가 쳤을 때 집사람이랑 같이 그 촬영을 하러 갔는데 집사람을 잊어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람 찾으러 한참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너무 걱정스러워서. 유지수 작가의 사진은 물속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색채와 빛의 움직임을 담아냅니다. 그의 렌즈는 자연광과 인공광이 어우러진 색감과 고요 속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포착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가 산호가 최고 아름다워요. 제가 전 세계적으로 안 가본 데 없이 다 촬영을 다녀보고 다큐멘터리도 해봤지만은 제주도 같이 아름다운 산호가 없어요. 연산호 쪽으로 화려한 색깔,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이 있을 정도로 제주도가 아름답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물속에 보고 온 모습은 아무리 장비가 좋고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해도 아름다움의 10분의 1도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저희랑 같이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셔서 저희가 보는 아름다움을 똑같이 눈에 담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당시 민간 잠수부로 활동했던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해 물속의 경이로움과 해양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금 전하고자 합니다. 수중 세계에서 만난 생명체들과의 교감은 그의 작품에 한층 더 깊이 있는 울림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물속의 평화와 신비를 통해 관객들에게 치유와 평온의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물속을 직접 경험한다면 이런 감동일까요? 유지수 작가의 작품은 수중 세계의 숨겨진 아름다움과 감동을 전하며 바다에 대한 경외와 평화를 일깨웁니다. 그의 렌즈에 담긴 물속의 순간들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깊은 여운과 치유의 느낌을 남깁니다. 이번 전시가 수중 세계의 매력을 다시 일깨우는 특별한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채리입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어둡고 긴 밤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몰아친 폭풍우가 여러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12월입니다. 짙은 어둠 뒤에 떠오를 새로운 해를 기다리며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